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의 눈과 귀는 정부로 쏠려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8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제공될 구체적인 일자리 방안, 직격 인터뷰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직격 인터뷰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예.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 벌써 예. 지났습니다.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예.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까요?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 아닐까요? 출퇴근 시간 정확히 지키는? 자기가 그냥 일한 만큼 받는, 예를 들어서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더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일자리가.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잘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제작진.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분배하고 성장도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취임 일성 처음으로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지시하셨단 말이죠. 어느덧 시간이 벌써 100일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업들도 보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고 있고 예. 또 하반기 채용 인원도 확대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노동계도 무리한 그 요구를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네.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달 통계를 보면 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잘 보면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게 달라지진 않았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예.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 창출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 기반을 까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에 비유해보자면 예.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금년 중에 일자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예. 내년부터 일자리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오고 가게 되면 예. 국민들께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구나 하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 분야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왜 하필이면 공공 부문에서만 81만 개 일자리냐 이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 일자리 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너무 작았죠.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의 21.3%가 예. 공공 부문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인 예. 8.9%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OECD 국가들은 네.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83명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 부분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분야, 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랄지 요양, 의료, 교육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 그래도 OECD 한 절반 정도 숫자까지 확보해서 예. 제대로 국민들을 모셔보자 네. 하는데 이제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가 우리 복지를 채워주는 사회 안전망이 된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공무원을 늘린다 하면 뭐 사무실에서 행정직, 행정 1번은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아니죠. 예. 소방관, 경찰관, 군대 부사관, 그렇죠. 그리고 복지 현장 공무원 예. 이런 분들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7월 20일이었죠. 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네.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마라. 그럴 예.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예. 그래서 이제 기간제의 경우에는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데 이제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파견을 받거나 용역을 받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그 회사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그 공공기관들에게 맡겼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에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가장 그 기관의 효율성과 네.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 더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열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간 분야 비정규직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제 민간 부분은 공공 부분과 달리 예.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서 애측성 있게 투명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법제화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 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태 조사 후에 네. 그런 사례들을 이제 예시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에 9개월 이상 일이 있다면 그건 상시 지속적인 거다. 1년 중에 9개월 예. 이상. 그러면서 예. 그 일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예. 그 대신에 뭐 어떤 일의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법령에서 예. 또 뭐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예주를 받도록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자체로 이제 소화가 안 되면 네.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이미 국회랄지 서울시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직 같은 경우 파견 받았던 것을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직접 채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주는 이제 그 이윤 그게 예, 예. 절감이 되고 수수료가 빠지고. 예, 일반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예. 또 부가가치세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주 받는 것보다 10 내지 15%가 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비정규직을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차별 금지 조항을 법에 두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주는 예. 원칙을 확립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예.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 지금 1인당 이제 700만 원씩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려서 예.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소위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은 지난 8월 8일이었죠. 예.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인데 이 핵심 내용이 그 일자리 인프라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결한 것은 정부 각 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를 두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각종 뭐 예산이랄지 세금이랄지 조달이랄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 이런 지원을 몰아주겠다, 집중시키겠다. 그리고 또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이제 혁파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각종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지자체 이 합동 평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국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을 평가할 때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평가의 핵심 지표로 추가를 한 겁니다. 민간 부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데이터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규제를 없앨 겁니다. 공공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자리를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면 대기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젊은이들이 벤처 창업에 매우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1년에 한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중에 350만 명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절반이네요. 근데 왜 우리는 기피할까? 그것은 이 벤처라고 하는 게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벤처 창업했던 성공하신 분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만 2.8회 만에 성공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실패하고 세 번째 만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럼 한 번 실패해도 두 번, 세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이제 3-4번 재기 펀드라 해서 추경의 예산도 편성했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중소기업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거래 이런 것도 막는 경제 민주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고용 영향 평가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지 100억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 SOC 사업, 공공조달 사업 이런 대규모 재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반드시 고용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데는 돈이 잘 가지 않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에 돈이 먼저 가도록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제이노믹스로 불리는 우리 정부의 일자리 대책 성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공 가능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이 제이노믹스 방향은 아주 잘 설정이 돼 있어요. 실은 과거 정부에서는 성장률 수치 중심의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성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경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도 해소하면서 이제 성장률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게끔 이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네. 구조 계획이 병행돼야 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은 수말하지 않고 일자리나 소득만 강조하는 이런 수요 측면의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예.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계획이 병행되면 예.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력을 좀 보면요. 예. 장관 2번, 예. 청장 2번, 예. 국회의원 2번. 예. 굉장히 많은 행보를 이어오셨는데 예. 예. 어떤 직군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뭐 어느 직책치고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었고 열정을 쏟지 않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국세청장 자리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국세청장 예, 자리요. 그동안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네.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완전히 한국 탈퇴. 개혁했던 기관이라서 예. 이제 국세청장 자리가 상당히 저에게는 예. 의미 있는 자리였죠. 그러시군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별칭은 일자리 아저씨. 어찌됐든 꿈도 뭐 일자리로 꿀 정도로 제가 애정을 갖고 쏟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아저씨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저씨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일자리 할아버지 일자리 아저씨죠.